안녕하세요. 저는 청신국제중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진로인 변호사에 대해 인터뷰하기 위해 유튜버에서 남은일변 김현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은일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변호사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미래 장래희망인 변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변호사를 지망해 본 적도 없고 법에 관심이 있어서 법 과목을 수업으로 들은 적도 없었어요. 저는 원래는 시민단체, NGO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의미가 있는 일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조금 못 벌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좀 의미가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돕고 약간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이 사회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민단체가 왠지 그래 보였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지망하고 대학생활 내내 시민단체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민단체에 가면 항상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시민단체에서 NGO에서 변호사님을 만나서 알게 됐고 변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법률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정말 많은 변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시위하고 현수막 걸고 서명운동 받고 이런 거보다 소송으로 재판으로 막 법을 바꾸고 이러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변호사라는 직업이 진짜 멋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변호사님께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한테 연수학생도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잘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변호사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고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었는데, 근데 그 변호사님께서 잘할 것 같다 라고 해주시는 거, 그거 하나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진로를 변경했고, 그때가 대학교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갑자기 제 원래 계획이 없던 그런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변호사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나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는 수많은 어떤 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 분쟁이 민사,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사, 어떤 범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사, 그러니까 아이를 누가 키우냐, 이혼을 하냐 마냐 하는 이런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 분쟁의 유형은 정말 다양한데 그 하나하나가 결국 전부 다 그 개개인 입장에서는 살면서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한 되게 중요한 문제이고 정말 큰 위기거든요. 그런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가 그분들의 편이 되어서 그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그분들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준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사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감이죠, 불안감.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기 친구들보다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진짜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TMI이긴 한데 로스쿨이 학비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가 이제 제 앞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일단 땡긴 거예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6천만 원이 넘는 이 빚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수많은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일단 아침 한 9시까지 출근을 해요. 그리고 출근을 한 다음에 회의나 상담을 합니다. 변호사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들의 법적인 그런 분쟁에 들어가서 네. 대리인으로서 마치 용병처럼 대신 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은 그 의뢰인들과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전에 주로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경찰서에 간다거나 검찰청에 간다거나 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 가는 경우에는 이제 내 의뢰인이 조사받을 때 그때 같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법원에 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에 가는 거예요. 그럼 재판에 출석해서 물론 이제 이런 차림은 아니에요. 이런 차림은 아니고 넥타이까지 매고 출석하는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 6시가 지나면 그러면은 일반적인 일과 시간이 끝난 거잖아요. 경찰, 검찰, 법원 다 6시 이후에는 문을 안 여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서류 작업에 시간이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시간 이후로는 회의할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밤 늦게까지 12시 아니면 새벽 2시까지 그냥 제가 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기록들을 살피면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경찰서에 가는 동안 운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출퇴근하는 동안 또 운전하잖아요. 맞아요. 그 동안은 계속 통화. 계속 통화. 보통 이제 변호사는 상담도 돈을 받고 유료 상담을 해요. 근데 돈을 받고 유료 상담하는 게 한 달에 한 150건 되거든요. 근데 한 달에 150건이니까 주말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5건, 6건 정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5건, 6건 정도는 계속 돈 받고 하는 전화 상담을 해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계속 통화하면서 전화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건들이 끝나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데 근데 보통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 분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저 혼자 하면은 80개에서 100개 사건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이 걸려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걸려있는 싸움 80개, 100개를 들고 있는 변호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 변호사라고 해서 저는 뭐랄까요, 병원에 가면은 교수님 같은 역할.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이 한 번씩 병원을 돈다, 회진한다. 그러면은 좀 어려 보이는, 좀 젊어 보이는 그런 의사들을 싹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제 밑에 주니어 변호사라고 해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어소 변호사들을 데리고 저는 제 팀을 이끌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건은 100개 정도 되지만 그 주니어 변호사들에게 전부 다 일을 시키면서 저는 그거를 점검하고 지휘하는 그런 대학병원 교수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이게 감정동이에요. 변호사도 분류를 따져보자면은 법률 서비스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넓게 보면 서비스직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있잖아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이 고객들과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의뢰인들, 고객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 소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이나 아니면 변호사가 이제 갓 된 사람들은 별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네, 무슨 마트 캐셔라든지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감정 노동이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들도 그런 면에서 감정 노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와의 문제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혹시 법률 지식 외에서 필요한 능력 같은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데 대학생이었어요. 유명 대학교의 동아리 안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막 모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동아리 안에 있는 남자 선배가 신입 여학생을 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게 몰래 했으니까 남들은 몰랐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그 여학생이 동아리를 떠나고 너 왜 그러냐 왜 나가냐 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에 있는 나머지 학생들이 이거를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공론화하고 저 선배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할까 이런 거를 논의하면서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 피해 여학생을 도와주려던 괜찮은 친구들이 재판까지 받게 된 거예요. 명예훼손했다 이러면서. 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비용 없이 돈 받지 않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했고 다행히 1심, 2심 다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다음에도 검사는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라면서 1심 무죄 결론에 만족을 못하고 검사가 또 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심까지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래봤자 뭐 아무리 명문대학교 학생이라고 해봤자 이제 겨우 뭐 21살, 22살인데 그런 친구들이 경찰서, 검찰청 불려다니고 그리고 재판 법정에 서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게다가 거기서 만약에 뭐 벌금이라도 나오면은 그러면은 사실 취업도 안 했는데 근데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압박이 컸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그런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벌금 받고 전과자 엔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사실 이 에피소드가 본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교훈을 남기겠어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간섭하지 말자. 괜히 전과자 된다. 불의를 보더라도 넘어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돈 받지 않고 도와줬고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 받고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 또한 변호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변호사님이 권해주셔가지고 전에는 없던 그런 변호사의 꿈이 생겼다. 그러면서 똑같이 학생들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다면은 변호사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다행히 이제 좋은 일을 하다가 재판까지 받았지만 다행히 무죄 판결 받고 잘 끝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은 아닌데 그냥 저한테는 뜻깊었어요. 네. 중요한 덕목은 당연히 일을 잘해야 되죠. 근데 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윤리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법조 윤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네. 사실 근데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과목이 되게 귀찮아요. 지금 우리는 법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법조 윤리를 배우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법 공부할 것도 이만큼 많은데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법조 윤리를 자꾸 배우라고 하니까 되게 귀찮아요. 근데 막상 제가 변호사가 돼서 보니까 그 과목이 되게 중요하고 그거를 왜 배우는지 알겠어요. 왜냐면은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는 사실 범죄자가 내 의뢰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범죄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제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자칫 잘못하면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게다가 변호사가 되면서 수많은 남들은 모르는 어떤 사건의 내부적인 정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도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수많은 되게 큰 케이스를 다루다 보면은 억대 그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은 정말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변호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그러면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어, 끊임없이 마치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약간 유혹을 받는달까?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되게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일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런 법조 윤리, 그런 윤리의식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영래 변호사는 저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라면은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이제 여기 이쪽 법원 앞에 가면은 그러면은 변호사 회관이 있습니다. 변호사 회관. 변호사들이 열심히 돈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항상 입구에 가면은 조영래 변호사 동상이 있고, 그리고 제일 큰 어떤 강당 그런 데는 조영래 홀, 다 이름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변호사예요. 모든 변호사가 인정하는 그런 변호사.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분이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셨는데 정작 변호사로서 활동한 기간이 9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9년 딱 변호사 일을 하시고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0년차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죠.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나, 나는 얼마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그러면 항상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데요. 네. 의사가 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의사가 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어떤 변호사가 될 건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꿈꾸기보다는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변호사가 돼서 뭘 하고 싶은지를 많이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은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도 멀고 그리고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진짜 그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꼭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사실 전부 다 도움되거든요. 네. 왜냐면은 변호사는 어떤 한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와 싸움을 다 다뤄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기업들 이런 곳에서 혹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싸움과 다툼을 다 다루는 게 변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법 공부하는 거 말고 그냥 책 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 말고 내가 수많은 에피소드나 5만 가지 것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여행을 하는 거, 독서를 하는 거, 봉사활동을 하는 거, 어떤 활동을 하는 거, 뭐든지, 심지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거, 모든 게 다 변호사로서의 그 레벨업이 됩니다. 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는 변호사가 돼야지, 나는 법조인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활동 안 해, 대외활동 안 해, 무슨 동아리 활동도 안 해, 여행도 안 가, 연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독서실에만 처박혀서 열심히 법 공부만 해서 열심히 교과서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훌륭한 변호사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책밖에 모르는 변호사고, 이 사회에, 이 세상에 그런 갈등이나 분쟁을 잘 모르는, 그냥 책으로만 본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다 변호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수가 바뀌면 안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공부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만으로는 좋은 변호사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김현수 변호사님과 함께 인터뷰하며 그동안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현수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